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의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영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네, 어제는 결국 주시장이 30포인트가 빠지면서 마감됐잖아요. 뭐 조금 어찌가저찌 하다가 결국 1900점 밀리면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초가 25포인트 반등, 그러면서 조금 더 멈칫하다가 다시 시초가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장 열리고 딱 2시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흐름 한번 챙겨봐 주시겠어요? 자, 일단 오늘 뭐 어제 시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파리가 테러를 당한 게 아니라 뭐 프레이포사 오늘 그러니까요. 어울리는 그런 전혀 상관없는데. 네,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우리하고 항생 지수 정도만 좀 영향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파리 같은 경우도 약보 앞에 마감이 됐고요. 유럽 증시 대부분이 이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플러스 마감에 대한 쪽을 보여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쪽도 반등에 대한 쪽을 이제 강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이 테러에 대한 효과에 대한 흐름이 좀 일단 조기에 차단되는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쪽이 거래소에서도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인 매도세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2천억씩 4일 연속 매도에 대한 쪽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절반 이상에 대한 쪽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쪽으로 좀 본다라면은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는 강하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다시 어저께 한 174억 매도에 이어서 오늘 153억 정도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어쨌든 거래소보다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쪽이 좀 양호한 형태에 대한 흐름을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외국인 수급에 대한 쪽이 좀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뭐 대부분 뭐 낙폭과대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한 쪽 섹터에 대한 쪽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 한명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 연기금에서 그 식음료에 대한 비중에 대한 쪽으로 늘렸다라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오리온이 오늘 8%, 어제 농심의 상승이어서 오늘 또 추가 상승, 롯데푸드, 메일유업, 뭐 식음료 관련주들한 흐름들이 양호한 형태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쪽에서 테마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그 개별주만 강한 게 아니라 LG화학이 7%,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삼성 SDI가 뭐 5.6%, 뭐 이런 식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쪽도 상하 프론테크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흐름에 대한 쪽이 아주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이제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결국은 딱 하나 프랑스만 뭐 약밥 정도로 마감됐고요. 나머지 이래서 오히려 1.5%까지 올라가는 그런 국가들이 있겠는데요. 어떻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유럽의 시각을 좀 전해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한 4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주시장 이미 지난주에 미국은 유럽 할 것 없이 3% 정도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과매도돼 있었다. 오버솔드 상태였다. 이렇기 때문에 어저께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쇼트했던 애들이 숏 커버링이 좀 있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물론 내부자들하면 뭐 유가 좀 반대한 건 있겠지만 그런 게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도 우리도 얘기했고 이성윤 교수가 얘기했던 건데요. 테러에 따른 주식시장은 과거 경험상 크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러가 있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줄 수 있다. 경기 위축되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의 경험상 보면 단지 지금 살 거를 좀 뒤로 밀었을 뿐이고 결국 그 소비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우연히도 바로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유럽 시간으로 금요일날 그 전날 목요일날 드라기 총재가 회견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 양적 완화 가능성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전날 내는 것이 안전판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승엽도 했지만 에펠타워 이런 것들 박물관에 뭐 일부에서는 뭐 문 안 열 거라 얘기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오픈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프랑스의 자신감 뭐 이런 것들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효과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IS 같은 경우가 이제 에펠탑을 갖다가 이제 가장 최종 목표 프랑스의 목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에펠탑을 갖다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오픈하는 것에 대한 쪽을 놓고 본다라면 그만큼 자신감 있게 일단은 대응을 했던 것이 시장에 대한 안정을 좀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지만 다만 여전히 유예단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IS가 이제 또 영상 하나 공개한 거 혹시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이게 뭐 진위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미국의 워싱턴을 노리겠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려감이 여전하지 그 시장 변동성이 있지만 최소한 어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저희가 있잖아요. 가기 전에 터키에 가 있잖아요. 근데 네. 끝나고 바로 또 그 에이펙 정상회담을 가잖아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번에 주말에 아시잖아요. 아세안 플러스 3 해갖고요. 또 다자간 글로벌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경계감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유가 있게.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해프닝이 끝났지만 누가 또 하버드에 전화로 인터넷으로 날렸잖아요. 네. 폭파하겠다고. 그래 거기 애들 다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불안감이 있으나 좀 성숙돼 있다 지금 시장이요. 네. 얘기했던 대로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 오늘 미국 시장의 어떤 반등의 어떤 계기가 됐다. 유럽 시장.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시장 상황 뉴욕에 있었던 일. 그리고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따 잠시 또 얘기해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것은 무슨 유가 관련 유가 지금 1달러 올랐잖아요. 그 퍼센트로 보면 3% 정도 올랐는데 그래서 그런 관련주 올라갔고요. 어저께 이제 사상 최고가 같은 것들이 저희도 얘기 많이 했던 락히드 마틴 사상 최고가 때렸거든요. 그 노스만 그루만, 노스롭 그루만 그리고 또 보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군수산업.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시장에서는 LIG 넥슨이 뭐 최고가라고 할 것도 없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수산업은 그 IS 건과 상관없이 보셔야 되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수산업, 로버트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가 일단 미국 시장에서 핫 이슈.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기사 같은 거 나온 것들, 제 얘기하는 거 비슷한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초대 손님 오셨으니까요. 초대 손님 네. 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몇 가지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짧게 어제 재밌는 거. 왜 호텔 신라가 빠졌을까? 이 그림을 보고 딱 답이 왔어요. 얘기 좀 빨리.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다 몰려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다 몰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장충동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몰려 있으니까 이제 호텔 신라만 안 가. 사람들이. 이제 열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절로도 가는 거야. 요 그림을 보니까 호텔 신라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호텔 신라는 네. 왜들 모르는데 이렇게 관심이에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도 방송했는데 네. 저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자 의견을 갖고 있어요. 호텔 신라요. 네. 근데 그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다 개인들이 틀리면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제 얘기랑 똑같아요. 똑같고 SK 네트워크스 쉬우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주가 어떤지 제가 안 봤는데 네. 어저께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SK 네트워크스의 매출이 1~2%밖에 안 돼요. 동아면세점보다도 못한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에서 이제 그걸 관련된 거가 좀 격이 안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굳이 악재일까? 어저께 하루 빠진 거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주식은 많이 떨어진 거에 반등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은 없을 수 있죠. 급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면세점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작아요. SK 네트워크스라는 데가요. 그리고 호텔 신라 말이 나온 김에 어제 국외 하나 그것도 오늘 얘기를 해. 저도 좀 관심 갖는 부분인데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거잖아요. 뉴스도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관련된 거 호텔 신라에 대해서 얘기가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거죠. 많이 얘기한 거. 이거잖아요. 지금 5년하고 뺏길 수 있으니 롯데 너 뺏기는 거 봤으니 장충동 것도 너 뺏길 수 있지 않냐 이 논리잖아요. 네네. 거기가 있고요. 면세점에 어떤 포트폴리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외국인은 보면 이제 신세계에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다 몰려 있으니까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르겠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호텔 신라 가보신 분 계실 텐데 호텔 신라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텔 신라가 약간 지리적으로 보면 시내 한복판에 있지 않고 또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워크홀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단체 버스가 많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걸어다니는 애들의 입장,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건 걸어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명동에 롯데 가고요. 이제 신세계 가고요. 두산은 동대문은 워낙 많으니까 갈 수는 있죠. 네, 그건 내가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빠져야 되나?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용산의 어떤 생각, 용산이 커지면 바잉 파워가 더 늘어나면 줄어들진 않잖아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호텔스랑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에서 경쟁이 심해진다, 도심.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경쟁하고 나서 그동안의 뉴스 때문에 뭐 그 세금도 특허료 많이 하는 건 이미 반영됐다는 생각 같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본심으로 들어가면 왜들 하겠어요, 이런 애들이. 결국 계속해서 출입국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 네. 그래서 저는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요. 그렇지만 네. 저 의견은 뭐 소수 의견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LG생활 건강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주 재밌는 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 20년 불황을 이겨낸 투자법이라고 해서 2016년도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강연에 대한 쪽 이래 이제 일본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와카미라는 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와카미 투신의 회장인데 네. 자산이 3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판 가치 투자의 뭐 네네. 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그 자꾸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 일본이 그 계속해서 주식이 안 좋을 때도 이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근데 이제 어떤 주식으로 도대체 벌었냐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먹고 입고 타고 생활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고 씻고 바르고 마시고 목욕하고 움직이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용품에 대한 필수품은 아무리 불황이라도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이 빠졌을 때 이때를 이제 노려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화장을 하는데 만약 값싸고 질 좋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망해서 없어진다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나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경영자의 철학이나 경영 방식이 이기적인 곳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생활 패턴에 대한 부분에서 수요가 줄지 않을 수 있는 곳들 이런 쪽에다가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일본 시장에 대한 쪽이 장기 하락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방향성. 어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국민연금이 식음료주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그 향후에 대한 큰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한 쪽이 단순 내수단이 아니고 이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쪽이 열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한국이 뭐 어쨌든 경쟁하는 산업에 대한 쪽이 신뢰도를 갖고 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음료 쪽이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이런 쪽을 가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들 아마 여기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좋아하는 팀, 내 좋아하는 그 뭐 운동 경기 팀에다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듯이 주식을 산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을 응원하면 즐거워지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돈을 들고 있다가 1년에 3, 4회 정도 작은 하락장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사간다라는 전략에 대한 쪽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LG생은 말씀하셨더니 답을 역설적으로 주셨잖아요. 간접적으로 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저한테 질문하신다 그러면, 저는 하여튼, 앞서 정적인 정보는 비슷한데, 한 달 전에 바꿨잖아요. 타픽을. LG생활건강을 바꿨잖아요. 후 있잖아요. 시진핑의 또 사모님. 예? 그래요. 말이 나온 김에, 화장품이나 관련해서는 전 세계 타픽은 지금 상하이 자화 있죠. 상하이의 가와 영화. 이걸 좀 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제가 뭐 중국 전문가는 뭐 나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런 거죠. 지금 중국의 바닥에서 20%가 완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주식을 하신 분들은 딱 참고만 하시면 돼요. 지금 5월 바닥으로 해서 20% 올랐잖아요. 2,800? 뭐 2,800대에서 3,600인가 와 있잖아요. 맞죠? 2,800 깨졌다, 2,500 깨졌다, 3,600가 있는데요. 지수가 20% 올라 반등했는데요. 그거보다 센 놈을 가셔야 돼요. 센 놈. 센 놈. 그래서 뭐 똑같은 논리인데 LG생활건강이나 다 같은 논리인데요. 상하이 자화. 전 그게 지금 30한 2, 3% 반등했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이 한 2달 동안 거래 정지됐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시 재개됐거든요. 이걸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재밌는 현상에 대한 쪽을 하나 볼 텐데요. 중국 타오바오 지수에 대한 쪽을 잠깐 볼게요. 중국 타오바오 지수에 대한 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언제냐면 항상 그 타오바오 지수 우리 체크할 때 항상 평상시에 1위로 올라왔던 데가 어디냐면 후입니다. 후. 늘 대부분 항상 1위로 후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 광군제가 들어가 있죠. 11월 8일에서 11월 14일까지 이 타오바오 지수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1위 업체로 중국이 올라옵니다.
에스티로더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등락률에 대한 쪽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이제 미국 업체들 그 다음에 중국 업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후가 10위권으로 밀렸어요. 라네즈가 9위권으로 올라왔고. 그러니까 뭐 후가 밀렸다는 거는 후가 안 팔렸다는 게 아니라 후도 팔렸는데 광고운제 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샀다는 얘기거든요. 싼 거.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현상이지만 이게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타오바오 지수에서는 이게 또 순위가 바뀌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이게 앞으로 한국 화장품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중국 애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가 중국에 가서 공장 만들었어요. 이제 중국 애들이 그동안에 화장품을 잘 못 만들었었는데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에서 만드는 화장품을 갖고 자기네가 이제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화장품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도 앞으로 2년에서 한 3년 정도, 3년 정도에 대한 흐름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자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3년 정도까지가 아마 맥시멈에 대한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런 여기서도 얘기하고 방송에도 얘기하는데 이거죠. 저희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로봇이다, 바이오다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큰 이런 것들 자동차 전기차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소비재가 아니란 말이죠. 소비재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항공주나 항공주가 비행기 만드는 게 아니라 여행하는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샴푸가 될까 화장품 이런 건 소비주잖아요. 소비주. 우리가 일일이 소비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애널리스트 의견이 뭐가 필요하냐? 아니, 애널리스트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은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광고제, 저 오늘 그 데이터는 처음 봤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해요. 제가 왜 상하이자를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지금 중국에서 화장품이 팔린다는 거는 아주 단순해요. 쓰던 사람이, 기존에 쓰던 화장을 전혀 안 하던 사람 중에서 화장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을 처음 할 때 보면 돈을 많은 사람이 사는 거라고요. 돈이, 잘 생각해요. 돈이 많고, 화장에 익숙하는, 이런 익숙한 사람이 사는 거니까, 중국 거 못 쓰겠니? 외국 거 사자 해서 클리닉도 사고, SK도 사고, 다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화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사람들의 소비가, 모든 사람의 돈이 아주 많은 업버 계층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산품을 쓰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국산품. 중국 내 브랜드 이런 거 좀 상대적으로 싼 걸 사는 거죠. 쉽게 해서 이거죠. 아주 지금 돈 많은 우리나라 분들, 돈 많은 분들은 SK2를 사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후를 사거나 아무래도 비싼 걸 사잖아요. 근데 보통 젊은 친구들 있죠. 20대. 저희 딸 같은 친구,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젊은 학생들, 돈 없는 친구들을, 그리고 고등학생 이런 애들 있죠. 요즘 중학생들 화장하잖아요. 걔네들 다 뭐 사요? 태평양 아시아 아무래도 사는 거 있죠. 애들 가는 브랜드. 있잖아요. 귀여운 것들 갑자기 브랜드가 라네즈? 라네즈 말고. 라네즈도 말고 라네즈 비싼 거죠. 라네즈 말고. 애들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브랜드 가는 거란 말이죠. 미샤나 이런 것도 있고 미샤나 말고 아무레퍼시에서 특정 애들 쓰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딱 가면 10대 애들 쓰는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한 번에 크림에 20만 원짜리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저는 상하이자가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상하이자가 아마 대형주, 큰 것 중에선 가장 먼저 고가를 뚫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엔 상하이자보다 아무래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보는 소비 입장에서 보면 그런 보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똑같잖아요. 제주항공이 지금도 좋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방송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제주항공 사야 된다고 7만 원, 8만 원부터는 반성부 써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소비자 입장을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얘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승훈 교수의 얘기도 아니고 많은 애널리스트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소비재는 본인의 소비 생활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소비 생활. 그렇죠. 에뛰드. 감사합니다. 마키아벨리. 에뛰드가 딱 보면 잘 모르잖아요. 애기가 없으니까. 에뛰드는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다 중학생 가는 거예요. 아들만 있으니 알 수가 있네. 중학생, 고등학생 가는 거예요. 에뛰드는. 그렇잖아요. 이게 왜 하겠어요? 애들도 돈 많으면 다 SK2 사죠? 후 사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까. 이거 하나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는데요. 제가 한번 잡아주세요. 내가 이상하게 나온다. 방위산업주 주목을 하라 했더니 이상하게 딱 갑자기 딴 게 나와. 아저씨 잘못 잡았어.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레포트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오늘 좀 얘기를 출장 갔다 와서 얘기한 거였는데 출장 갔다 느낀 건 이번에 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군수산업. 하여튼 우리나라도 KF-X-35 얘기 많이 하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있잖아요. 네. 미국은 지금 엄청 날리는 게 여전히 FX-35 걔네 돈 많이 들어간다는 거랑 노스럽 그루만이 해갖고 무인 폭격기 만드는 것도 바로 무너졌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걸 왜 뭐 못하겠느냐 그거 아시죠? 네. 예, 그 얘기가 엄청 나오게 있다는 거고요. 역시 미국도 로봇 얘기. 그러니까 근데 우리랑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로봇 때문에 잡이 없어지냐, 생기냐 있죠. 그것과 엄청 논쟁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인데요. 로봇 얘기 레포트 나왔다면서요. 그것 좀 하죠. 로봇 레포트 로봇을 먼저 할까요? 그거 해주세요. 네, 로봇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보게 되면은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한 리포트가 네. 또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쪽과 관련된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로봇 산업에 대한 쪽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네. 중국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시화가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 네. 그래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대기업 로봇 산업의 진출로 고성장 추세로 진입이 됐는데 네. 고령화와 저출산, 안전 등에 대한 메가 트렌드의 한 축으로 로봇 기술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한 동향, 계속해서 성장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될 거다라는 전망에 대한 쪽이겠고요. 네. 제조용 로봇에 대한 쪽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에 증가해 왔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 제조용 로봇 중심에서 공장 네. 자동화 중심에 네.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경쟁 구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경쟁 구도에 대한 쪽이 이제 지속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네. 제조용 로봇 2014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제조용 로봇 분야가 네. 36%, 네. 전문 서비스용 분야에 대한 쪽, 로봇 부품 및 부품이 39%,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가 13%, 개인용 서비스 로봇이 12%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개인용 서비스 로봇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은 비중에 대한 쪽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로봇에 대한 쪽도 역시 뭐 비슷합니다. 글로벌 트렌드하고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국내에도 어쨌든 간에 그 공장 자동화 수요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제 글로벌 기업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텐센트부터 시작을 해서 구글, 소프트뱅크, 아마존, 대기업 네. 로봇 사업 진출로 인해 빠른 관심에 대한 쪽을 네.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가당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운영 대수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일본이 역시 가장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따라오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은 네. 독일이 네. 빠르게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독일이 좀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대만 지역도 네. 역시 지금 독일, 대만 이런 지역에서의 로봇화에 대한 쪽이 빠르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기업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구글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샤프트, 메카 로보틱스 등 2014년까지 주요 이제 로봇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카의 다음 과제가 가라데 로봇인 이안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안. 네, 그 이안하고 똑같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라데 로봇이었군요. 네. 이안이. 네. 아마존이 일단은 택배용 네. 무인 비행 로봇 프라임에어 이걸 에코 사고 싶지 않아? 에코도 별로 저는 아직. 별로?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생산 공장 자동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때 그 얘기하셨듯이 로봇화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일본 회사 있잖아요. 네. 일본 회사. 네. 그거. 기억이 파낙? 안 나. 파낙이 네. 대부분 일본의 본토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로봇 공장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굳이 해외로 공장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제조업에 대한 쪽이 가능해지는 수준에 대한 쪽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게 말씀하세요. 엄청난 변화에 대한 네네.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파낙과 같이 공장이 아예 일본에 있다, 일본에만 있다, 파낙 공장이.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로봇에 대한 쪽이 로봇화가 공장 자동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굳이 임금 싼 지역으로 가서 공장 짓고 뭐하고 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선진 시장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부활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도 나인봇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낙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글로벌 공작기계 부분 시장 점유율 50%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로봇에 대한 쪽에 대한 선진국에서의 전략적인 어떤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나타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조업의 부흥의 답은
로봇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인건비가 싼 거에 대한 쪽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국 대비해서 뭐 어디 대비해서 인건비 싸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대기업들에서 들고 나오는데 이제 이게 통하지 않는 때가 오는 그렇죠.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쪽이 바로 로봇 기술에 대한 쪽이 될 거다. 제조업 쪽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건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수가. 네, 인건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도 로봇을 하는 거가 안전 첫 번째 안전하게 하고 똑같이 정밀하게 계속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관점이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로봇가 다 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만들어도 균일한 품질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좀 방점을 찍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주로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작은 종목 중에서는 퍼스텍, 유진로봇, 로보스타, 큐렉소, 스맥 등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짜리 종목들도 또 밑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현대증권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 화면 좀 잡아주시면 앞서 그 로봇과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앞서 그 잘못 우리가 링크 걸어놓은 건데요. 군수산업 관련 거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다 필요 없어요. 전에 한번 다 읽고 뭐 뉴스 다 챙겨봤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목만 보면 딱 나오거든요. 제목만 보면 제가 화면 잡으면요. CNN 자료인데요. IS 때문에 그런 관련된 주식 몰랐다 뭐 이런 올라가는 건 얘기 안 하는데요. 두 문장만 딱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줄곧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제가 뭐 주식을 잘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하여튼 큰 트렌드는 잘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 어찌됐건 요번 거 IS 그 사태만이 아니더라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펜타곤 뭐냐? 국방부잖아요. 스펜딩 컷. 맨날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펜타곤 스펜딩 컷 may be over. 군비 감축, 이거 줄이는 예산이 끝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중국도 또 하나, 여러 말씀드린 중국의 국방 관련주 사셔야 돼요, 지금 중국이요. 이게 두 나라가 경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또 핵심입니다. 노 없다는 거잖아요. 그라운드 뭐예요? 땅. 그라운드 트룹이 뭐예요? 지상군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노 그라운드 트룹이라는 거예요. 지상군이 아니라 결국은 로봇가 됐건 뭐 무인기가 됐건 간에 그잖아요. 지상군을 줄이고 뭔가 하려면 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군비를 이런 거가 군사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계속 올리는 거. 여기 우리 뭐 시청자들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LIG 넥선이 오늘 빠지고 올라가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테크도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퍼스텍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겠다. 제가 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특히 중국 관련주, 중국의 방위산업 관련주는 엄청나게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우리 박준영 전문가께서 어저께 저 방송에서 상하이 자료를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침에요.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스타겐 토크 코너입니다. 말하다가 웃긴 일이 있어갖고. 왜요? 아니, 바로 이분이 갑자기 저를 칭찬하려고 그래. 저는 그냥 허접한 사람인데. 누군지 분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분석하는 남자, 공부하는 남자. 도서관 가는. 그러니까요. 키움증권의 도서관, 키움증권의 슬러거, 서인석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외우선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분석을 해보겠다니 분석을 할 게 없어요. 증권회사에서 별거 없다고 그랬는데. 짜증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딱 맞는 종목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형님, 부장님, 저는요, 제가 뭐 분석의 능력도 없지만 저는 그런 건 알아요. 알마니, 돌체, 디젤, 어급, 보브 브랜드를 누가 갖고 있다? 신세계 인터 갖고 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는 남자. 그 말씀하신 브랜드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30대, 40대 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많이 팔리겠는데요. 그 중국 사람이 알마니면 죽여주죠. 알마니 브랜드가 엄청 해갖고 선글라스 알마니 먹어주잖아요. 네네. 이거 남자들 구두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디젤 같은 경우는 뭐 청바지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정영진 부회장이 있다가 야 이거 저 DF로 넘겨 그러면 X 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어. 그러다가 그런 발표가 갑자기 나면 주가가 훅 떨어질 거려. 요거 제가 바가지 먹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어차피 뭐 국내 사업권은 지금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건데 뭐 합할 리가 있겠어요. 뭐 혹시도 모르죠. 혹시 몰라갖고 이걸 다 한꺼번에 해갖고 일로 갖고 와서 해라 그러면 재벌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재벌 중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 뭐야? 티빙도 싸게 넣기랑 끝나잖아. 티빙이요? 티빙 싸게 넣고 500억의 주서 같지. 아니 50억 몇십억 26억. 26억의 주서 같지. 티빙 사업을 26억에 넘겨가는 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예, 26억이면 집안 그 강남에 그 요즘 보면 엄청 좋다는 거 있잖아. 어디야? 저 압구정동도 구압정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네. 30억 40억 하는 그게 반채 50평짜리 반값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거 심했지. 야, 그러네요. 티빙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다만 제가 아는 건 다시 말씀 알마니, 돌체, 여러 방송 욕 먹겠네. 디젤, 어그, 보브 이런 건 안다.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이 신세계 인터다. 간접 광고로 인해서 웃자고 하는 겁니다. 네. 나오셨으니까. 요 시장이 지난주 너무 어려웠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예. 어떻게 시장도 확인해 주셔야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주식이라는 게 이제 펀더멘털과 이제 차트를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제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는 펀더멘털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매매 판단을 할 때 이제 차트를 이용하는데 펀더멘털을 제가 이제 신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번 장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상승장으로 좀 보고 있고 거기에 맞서 좀 전략을 좀 대응하고 있는데 이제 상승적으로 보는 근거는 이제 미국 경기 뭐 다 좋다는 건 다 아실 테고 지금 좋기 때문에 막 금리 인상을 하려고 지금 막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연준을 제외한 뭐 미국 투자자, 미국 기업, IMF, 세계은행 그리고 유명한 이제 구루들 즉 주투자 명인들이죠. 다 내년에 하자고 그러는데 뭐 속사정이 있겠죠. 뭐 연준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하는 이유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 미국 경기 일단은 좋고 다음에 이제 유럽과 일본도 대규모 양적 완화에서 일단 점진적인 이제 경기 회복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전체 그 무역 비중이 중국이 25%가 4분의 1이 넘기 때문에 어떤 중국에 목매는 상황이죠. 근데 중국이 금년 그 여름 이후로 일단 대규모로 지금 그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죠. 그 효과가 저는 10월, 11월이면 나올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좀 약해요. 중국 경기 어떤 회복 흐름이. 그래서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그 추세가 좀 지난주까지는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도 보면 대형주는 일단 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중소형주거든요. 그렇죠. 중소형 성장주. 중소형 성장주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양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말을 좀 기대했어요. 중국이 이번에 이제 산업생산 지표도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다음에 지준율 인하 거기다 이제 9월달에 한 번 했었던 이제 재정정책 세금을 좀 줄이는 거 그걸 좀 내놓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흥분을 가지고 주말을 기다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일단 벌어져가지고 참 이게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추세선은 좀 살짝 꺾였어요. 그리고 일단 상승 추세선은 꺾였고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초에 일단 꺾였고 그리고 이제 그 상승 추세선도 보지만 그 지지선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그 거래소 꼭지 찍은 이후로 6월달, 7월달에 보면 한 2,00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10월달에 외국인들 그 비차익 매수를 일단 끌어올렸는데 그거마저도 일단 지난주에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도 일단 전략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2차 상승장을 염두에 두고 좀 손절 신호가 나와도 조금 보류하고 이익 매도 신호가 나와도 좀 보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좀 길게 한번 승부를 내보자. 일단 그게 지금 일단은 기술적으로 훼손되었고 또 펀더멘털도 그 유럽이 일단은 그 이번에 파리 그 테러로 인해서 악순환 쪽으로 지금 일단 컨센서스에 좀 모아주고 있거든요. 좀 경기도나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이번에 GDP 발표를 했는데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났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 그 2분기 연속으로, 2개 분기 연속으로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하면 이제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거 보고 있지 않지만은 일단은 심리적으로 경기 침체를 표시하는 2분기 연속 일본이 점진적 경기 회복을 기대했었는데 좀 반대의 상황이 나왔고 또 미국, 유럽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급하게 빠질 장으로 보진 않지만은 일단은 이번에 금주 정도는 한 차례 반등 준 후에 네. 좀 상승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 쪽에 좀 아이고.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쪽에 일단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네. 이번에 금주에 오늘 다행히 좀 반등 시작을 했고 네. 금주의 반등 모습을 좀 최대한 집중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딴 얘기부터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예. 아니 우리 청년서 인석이 됐어요. 왜 이렇게 머리를 되게 짧게 지었어요? 무슨 신경의 변화? 아니요, 보통 제가 이제 근처 여의도에서 이발을 하는데 네. 네. 지난주 깎은 거죠. 네. 다른 분이 네. 깎으셔가지고 네. 그냥 확 쳐버리더라고요.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네. 젊어 보이고 좋습니다. 그 젊어 보니까 훨씬 좋습니다. 네, 정말요. 청년이 됐어, 청년. 네. 그래서 염색만 조금 하시면 뭐 30대 중반. 네. 심한가? 아무 30대 중반? 중반? 중반. 초반은 아니고. 초반은 좀 그렇고. 네, 근데요. 뭐 조금 더 진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저도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면세점 갖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면세점에 주식 한 점도 사본 적도 없고, 다만, 많이 주로 가죠. 많이 주로 가죠. 가시죠. 많이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말씀드려 어떤 분이 하셨는데요. 신고제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면세점에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세입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늘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세금을 받아야 될 거 못 받는 거잖아요. 나도 면세점 갔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늘릴 수는 없다. 네. 그거를 하나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쓰신 게 아니라 롯데에서 오늘 얘기 보면 롯데가 이제 지금 잠시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쪽을 확대하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엑스에 또 조그만 게 있어요. 면세점에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인터콘 뒤쪽에 그 카지노 있죠. 그 세물나 카지노. 네네. 그 옆에 보면 조그만 게 있거든요. 네. 그쪽을 이쪽으로 옮겨갖고 뭐 고용을 승계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재벌이 한다고 하니 내가 말은 없는데 그거는 단 면세점이라는 건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단 한 평을 늘리려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근데 지금 거기는 상당히 작아요, 매장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넣는 게 쉽겠나. 그래서 2017년에 그 제허가 사항이거든요. 네. 그 자리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요. 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이제 마지막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번에 반등하더라도 약간 또 리스크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연말장에 대한 생각이 별로 좀 접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짧으면 한 12월 말까지 이제 상승장으로 보고 있었고 이제 길면 내년 한 1분기 정도 상승장이라는 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걸 말하죠.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왜 올라가는지는 아까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을 말씀드리면서 펀더멘털이에요. 어떤 근간을 말씀드렸고 역시 뭐 핵심은 중국입니다. 네. 뭐 중국이 또 언제 어느 때 뭐 지표가 좋게 나오거나 혹은 뭐 추가적인 이제 아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또 한번 나오겠죠. 지표가 좋아지기 전에 그것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전략을 다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는 일단 있지만은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단은 그 둔화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반등장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제 현금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는 거를 고려해보는 전략이 일단은 1차기로 일단 보이고요. 만약 다행히 이번 반등장, 오늘도 이제 반등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9일 동안 일단 하락 흐름이었거든요. 11월 5일부터. 네. 보통 이제 반등한다 그러면 그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로 회복해주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 회복한다거나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 그 시점에서 뭐 특별히 뭐 어떤 반등 꼭지점유가 없다 그러면 그건 뭐 오케이죠. 근데 일단은 우선은 그 지난 주말 특히 이제 주초에 일단 그런 안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적극적인 관점보다는 좀 어떤 리스크 관리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좀 전략을 가는 게 낫지 않나 일단 좋아 보이고 뭐 그나마 좀 오늘 상승한 게 다행이기 때문에 요 반등의 그 폭이 어느 정도나 갈지에 뭐 최대한 집중하는 전략을 일단 저도 최우선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겨서 우리 청년 서부장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건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은 이제 연말이니까 슬슬 이제 부탁 좀 드려야 돼. 숙제를 드려야 돼. 우리 서부장님한테는 서부장님들 기대는 슬러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는 특집으로 좀 구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매주 하나씩 있죠. 종목은 제가 감히 왜냐면 거기 회원분들을 위주로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섹터로 크게 내년도를 봐야 될 섹터를 좀 잡아주세요. 매주 하나씩. 아니 원래 잡은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늘 핵심을 얘기 안 해주셔서 제가 약간 서운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 파리 테러로 인한 어떤 유럽 경기의 점진적 회복이 훼손될 가능성, 네네. 그리고 일본이 이제 2분기 연속 그 마이너스 성장이 역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떤 점진적 회복을 기대하는 게 회도 두 가지가 지금 큰 축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좀 훼손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수적인 전략을 일단 보자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어떠한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시 뭐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상, 차트 흐름상 일단은 그 위험 신호를 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일단 대응하자는 말씀이고, 만약 시장이 일단 뭐 기대는 상승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만약 지금 흐름처럼 만약 상승 흐름이 회복하지 못하고 일단 그 조정 흐름으로 간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주는 가지 않을까. 중소형주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워낙 많은 상태거든요. 아니 근데 청진서 부장님, 약간 또 서운해. 이 교수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기껏 물어봤더니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중소형주가 1600개거든. 1600개. 대형주가 줄어들어서 중소형주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600개잖아. 다음 주부터 얘기해 주는 건 섹터. 오늘 하나만 풀어주세요, 섹터. 일단 뭐 이쪽은 꼭 보셔야겠다. 종목은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단기적으로 뭐 짧게 보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 시장에서 한번 주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게 삼성페이 관련한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네. 혹시 뭐 그중에 한 주네 스마트폰. 그중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 이유는 뭐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우리 1800분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특급 정보를 하나 합니다. 단독 정보. 단독. 주식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이 턴어라운드 했네. 턴어라운드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성훈 교수가 V10을 사셨다는 V10. LG전자 V10을 선택하셨어요. LG전자 반장하는 건가 이거? 아니 간단해요. 간단해요? 네. 저거 싸서 샀어요. 싸서. 네, 싸서. 페이백까지 해서. 아니 그거 뭐 모르는 거고. 그건 몰라. 네, 그건 모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엄청 할인. 네, 할인을 더 많이 해주니까 2만 원 더 싸더라고 S6보다. 야 여기에는 나오네. S6보다 2만 원 싸서 V10으로 갔다. 그래서 갔어요. LG전자. 펜텍을 버리고. 펜텍은 이제 아니고. 친구야 힘들어 나도. 펜텍 더 이상 못 쓰겠어. 해주세요. 일단 그 스마트폰을 내년 한 상반기까지 한번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게 되면 좀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은 두 종목이 있습니다. 아모텍하고 이제 한솔 테크닉스. 이제 아모텍은 뭐 내년에도 뭐 한 4~50%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아모텍? 아모텍.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스마트폰 그 땅바닥에 떨어져서 흩어지게 되면 해체되면 그 안에 그 비싼 부품들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모듈화가 돼가지고 안테나하고 NFC 칩하고 또 무선 충전까지 한꺼번에 묶여놓은 그 모듈을 납품하는데 그쪽에 납품이 가능한 데가 이제 아모텍이 뭐 가장 지금 앞서 있고 삼성전기도 납품하고 뭐 두 정도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모텍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외에도 다 해요. LG전자도 하고 애플도 하고 중국 기업도 하고 일본 기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텍 그 삼성페이가 이제 프리미엄 폰은 어차피 뭐 일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중저가 폰이죠. 삼성이 지금 베트남 쪽에 그 대규모 이제 중저가 폰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업을 다 구축해놓고 지금 그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중저가 폰의 탑재가 아마 될 겁니다. 거의. 그래서 일단 탑재가 된다 그러면 중저가 폰에 그 삼성페이 실제 써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신기하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은 대박은 쳤어요. 삼성페이가. 그래서 일단 글로벌 시장에 일단 진출 초기인데 삼성페이가 글로벌 진출 즉 삼성페이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제 중저가 폰을 산다는 거죠. 이쪽 뭐 동남아, 중국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일단 그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방금 이제 베트남 쪽 말씀드렸는데 이 휴대폰도 또 이게 조립 과정이 있거든요. 조립을 삼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한솔 테크닉스가 합니다.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가 금년 매출액 보다 내년에 그 조립 부분 추가가 되면서 한 70%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두 종목을 꾸준히 뭐 가져가시거나 단기 매매를 하셔도 뭐 좋은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IT만 좀 말씀드리면 워낙 제약바이오는 워낙 말씀드렸기 때문에 IT만 말씀드리면 또 하나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죠. 전기차. 오늘 너무 많이 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기차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푼 관계로. 아니 왜냐면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어저께 제가 콜투쇼를 다녀왔잖아요. 네, 어제 가셨어요? 어제 갔었죠. 네. 근데 정말 느낀 게 있어요. 진짜 느꼈는데요. 역시 이승윤 교수가 대박이라는 걸 느꼈어요. 뭐가요? 이승윤, 저한테 제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돈이 되는 게 없잖아요. 네. 왜냐면 종목을 나중에 불러들어도 이승윤 교수가 다 불러주고, 친절하잖아, 그거는. 많이 알잖아요. 바쁘긴 제가 바빠요. 말을 많이 하니까. 네. 그래도 핵심은 이승윤 교수가 딱 찍어주잖아. 근데 콜트쇼를 제가 가보니까 느꼈네. 네, 뭘요? 김태균이랑 정찬우가 있잖아요. 네. 김태균이 엄청 바빠요. 바빠요? 말은 많이 해요, 걔가. 정찬우는 사람만 잠깐 오래만까지만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웃긴 건 정찬우가 웃긴 거야. 진짜로,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들만 들으면 정찬우가 막 우고 막 웃기잖아. 어저께 뭐 하는 꽁트도 하는데 어저께 사실 우리 딸이 나갈 뻔했는데 잘렸어. 너무 어리다고. 너무 어려서? 응, 왜냐 사투리도 해야 되고 어저께 40살 대구 아줌마한테 잘렸거든. 네네. 근데 딱 이거야. 정찬우는 계속 딴짓을 해요. 계속 딴짓 하다고 있는데 웃긴 건 다 웃겨. 김태균은 쉬지도 않아. 계속 원고도 읽고 막 하고 말을 계속해. 근데 주식은 종목은 누구야? 핵심은 정찬우가 찌르더라고. 네. 우리 이수홍 교수 말을 계속 잘 들어야 돼. 그게 핵심이야. 진짜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또 기억하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교수. 그러면 소장한테. 좀 약간 좀 미스매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시황에 대한 쪽은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중소형주 장세가 될 거다. 근데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이 내려갈 때 보면은 이 중소형주도 엄청나게 저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뭐 첫 번째는 어떤 뭐 유동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일단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 과거 경험이죠. 네.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대세 꼭지라 그러면은 모든 종목이 다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중기적인 상승 흐름에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만약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이제 뭐 같이 밀리지만은 일정 시간 지나면은 대형주는 어차피 그 시장을 형성하니까 대형주는 밀리지만은 중소형주도 그때 또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수급 관점에서도 제가 매니저라 그러면은 어차피 그 주식은 모든 종목을 다 팔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익률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 싸움을 하려면 대형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만 제한적으로 그쪽에 수급이 움직이면서 그런 종목으로는 일단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목 개발이 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영원한 답이지만 오늘 아무 데까지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번 주는 스마트폰, 다음 주는 또 정기장 해서 하여튼 주말 연말까지요. 그런 게 좋잖아요. 정말 그 종목은 회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저희한테 하여튼 크게 먹거리를 알려주는 것도 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다 내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